시간에는 기초 핵및 입자 물리학 14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정도 수준에서 교양 수준에서의 기초 핵및 입자 물리학을 원하시면 13강까지 한 내용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제가 본인이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원하시면 입자 물리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이 상대론적 역학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 14강부터는 한 3강에 걸쳐 가지고 이 상대론적 역학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 상대론적 역학은 대학원 입자 물리학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 중에 하나인 Introduction to Elementary Particles라는 책인데,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쓴 책인데, 요거에 이제 챕터 3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제가 앞에 소개한 부분이 챕터 1과 챕터 2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대론적 역학은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4vectors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론에서 운동량과 에너지, 그 다음에 충돌과 보존 법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강은 4벡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5강은 상대론에서의 운동량과 에너지, 그리고 16강은 충돌과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내용은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 강의에서 5강하고 7강의 내용에 해당되는 5강 내용이 4벡터, 그 다음에 6강 내용이 상대론에서 운동량과 에너지, 그 다음에 7강 내용이 충돌과 보존 법칙입니다. 이 내용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통과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입자 물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전제가 이제 로렌츠 변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내용 14강, 15강, 16강을 제가 재구성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특수상대성 이론 3강의 로렌츠 변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올렸던 특수상대성 이론 5강, 6강, 7강을 입자 물리학 14강, 15강, 16강에 편입해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벡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4개의 벡터가 있는 거예요. 4개의 벡터인데, 스페이스 타임 4벡터에서 보통 기호로는 x, 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x, 뮤는 성분이 몇 개, 뮤가 몇 개, 인덱스가 뭐냐면 0, 1, 2, 3 이렇게 나가고, 첫 번째 성분 x0, 그 다음에 x1, x2, x3 이렇게 나타내주고, 첫 번째 지로스 컴포넌트는 첫 번째 성분은 타임 컴포넌트입니다. 타임 컴포넌트인데 빛의 속력 곱하기 시간을 x0라고 넣고, 그 다음에 x1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x1, x2, x3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 성분 x, y, z, 그래서 x1은 x를 나타내주고, x2는 y를 나타내고, x3는 z를 나타내고, 그걸 이제 대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전부 다 인덱스로 이렇게 나타내 주려니까, 이 뒤에 있는 x1, x2, x3는 일반적인 공간 성분, x0는 시간 성분. 그래서 우리가 1, 2, 3를 합쳐서 x 벡터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왜 4벡터, 스페이스 타임 4벡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개의 벡터에 4개의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는 보통 공간에 대한 벡터만 얘기했죠. 시간은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타임 컴포넌트도 하나의 성분, 시공간의 하나의 성분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분 이렇게 놨습니다. 보통 지로스 컴포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여기 시간 성분인데 빛의 속력을 곱한 이유는 요게 다 디멘전이 같아야 되니까, 거리의 디멘전이 되려면 시간만 달랑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의 디멘전이니까, 그래서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타임 컴포넌트에는 C를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4개의 스페이스 타임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타임 4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인덱스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놈을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컨트라베어리언트 벡터다 이렇게 컨트라베어리언트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건 그냥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로렌츠 지난 시간에 로렌츠 변화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S라고 하는 좌표에 대해서 S'이라고 하는 좌표가 V의 속력으로 Z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에 로렌츠 변화는 X'은 X'하고 Y', X하고 Y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니까 프라임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Z'은 감마 G 플러스 뭐 베타의 CT 그 다음에 타임 컴포넌트는 감마의 CT 플러스 베타 G 이때 이제 감마는 1 over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인데 우리가 이제 C분의 V를 베타로 이렇게 제가 놨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로렌츠 변환이고 만약에 이제 X'이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요 베타의 부호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지금 X'이 X에 대해서 왼쪽으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요 V의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타의 부호가 이건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요 X', Y', 뭐 XY, Z, CT를 이렇게 그냥 좀 니트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스페이스 타임 4벡터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나타내주면 될까요? 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먼저 타임 컴포넌트를 먼저 볼게요. CT'은 X0'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CT'은 감마 곱하기 CT가 뭐라고 했죠? X0 더하기 베타 곱하기 Z는 X third component, X3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냥 기호만 바꿔준 거예요. CT'은 X0', CT는 X0, Z는 X3.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 성분 X', Y', Z'을 보면 X'은 X1', X는 X1, Y는 X2 이렇게 나타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대꾸로 X'은 X1', Y'은 X2'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Z'은 X3'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X3'은 감마 곱하기 X3 더하기 베타 곱하기 CT가 X0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이스 타임 4벡터의 노테이션으로 로렌츠 변환을 우리가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 거를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행렬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렬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나타내주면 될까요? 연립방정식 같은 거 푸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고전역학 때 한번 훈련을 했을 텐데 이놈을 행렬로 나타내주면 왼쪽은 컬럼 벡터 행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 벡터가 되는 거고 컬럼 벡터 x0', x1', x2', x3'. 그다음에 x0, x1, x2, x3를 서로 묶어주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거는 그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x는 스페이스 타임 4 벡터, 얘는 벡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두 벡터를 연결해주는 놈이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는 이제 4행 4열이 되겠죠. 4행 4열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는 1행 1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x0'은 감마 x0 더하기 베타 x3니까 1행 2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얘는 감마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x1, x2는 있습니까? x1, x2에 해당되는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놈은 두 번째, 세 번째는 0, 0.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놈이 1행 4열에 해당되는 놈이 x3하고 곱해줘야 되니까 그 놈은 뭐냐면 감마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감마 베타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x0'은 감마 곱하기 x0 0 곱하기 x1 0 곱하기 x2 더하기 감마 베타 곱하기 x3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라는 거 이런 거를 행렬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행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될까요? x1'은 x1하고만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x1하고 x1에 곱하기 그 상수가 1이니까 첫 번째 놈은 0이 되겠고 두 번째는 1이 되겠네요. 1,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0. 그죠?
그래서 얘는 0 곱하기 x1. 그 x1 프라임은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 x1 프라임은 얘 곱하기 0 곱하기 x0, 1 곱하기 x1, 0 곱하기 더하기 0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 그 남은 결과적으로 x1 프라임은 x1하고 같다. 그럼 요거 이제 세 번째 그 행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는 그냥 0, 0, 1, 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x2 프라임은 0 곱하기 x0 더하기 0 곱하기 x1 더하기 1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 그래서 그게 바로 x2 프라임은 x2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제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x3 프라임은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x0, x3 순서는 x0, x3인데 세 번째는 3가 먼저 0가 나중이니까 여기에는 0하고 곱해주는 그 성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감마 베타, 그렇죠. 감마 베타. 그다음에 1, 2 성분은 없으니까 0, 0. 그 다음에 3 성분, 세 번째 성분은 감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이제 감마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 왼쪽에 있는 각 성분의 좌표 변환에서 각 성분의 로렌츠 변환에서 그 표현식은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로 예쁘게 나타내주면, 보통 물리하는 사람들은 예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지로스 컴포넌트,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쪽도 그 행이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0, 0, 1, 2, 3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첫 번째 그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은 뭐냐면 첫 번째 성분 지로스 컴포넌트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을 제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게요. 얘를 람다, 지로, 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에 해당되는 거를 위에 인덱스로, 그 다음에 열에 해당되는 거를 아래 인덱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첫 번째 성분은 람다, 지로, 지로. 뭐 얘는 람다의 지로 완성분. 그럼 예를 들면 얘는 여기 빨갛게 얘는 이 0은 그럼 제가 람다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람다로 표현해주면 행 먼저 3행 2열 이렇게 되는 거죠. 3행 2열. 그러면 람다의 위에 인덱스가 3, 아래 인덱스가 2 이런 식으로 얘는 람다의 3, 3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행렬의 성분을 제가 이렇게 그 로마자 람다 그릭 람다로 표현을 했어요. 읽을 때 이제 람다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x0 컴포넌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x0 프라임은 람다 00 곱하기 x0 더하기 람다 01 곱하기 x1 더하기 램다의 02 곱하기 x2 더하기 램다의 03 곱하기 x3. 램다 03는 뭐죠? 램다의 03는 바로 감마 베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1 프라임은 똑같이 이제 람다로 표현해주면 여기 위에 있는 빨간 인덱스만 1로 다 바뀌면 돼요. 그래서 x1 프라임은 램다 1 0의 x0 더하기 램다 1 1 x1 더하기 램다 1 2의 x2 더하기 램다 1 3의 x3. 그 람다 1 2는 뭐죠? 람다 1 2에 해당되는 거는 요 놈이겠네요. 요 0에 해당되는 놈이 람다 1 2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 x2 프라임은 람다로 나타내지면 2, 0, x0 더하기 2, 1, x1 더하기 2, 2 뭐 이런 식으로 람다 그러니까 x3 프라임도 x라고 하는 좌표로 나타내지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역학에서 좌표 변환 우리가 회전 행렬 그러니까 행렬 계산할 때 우리가 3x3 했는데 여기에 하나 들어간 거는 타임 컴포넌트만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4x4 매트릭스가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얘는 지금 x0 프라임 성분을 계산하면 람다의 위에 인덱스는 다 0고 나머지는 뭐냐면 00 여기 아래쪽에 검정색이 이제 00끼리 서로 묶이고 11 22 33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놈을
00 성분을 더해주고 11 성분 더해주고 22 성분 더해주고 33 성분 이렇게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우아하게 또 한번 써주면 x 뮤 프라임은 램다 뮤 누 x 누 이렇게 됩니다. 읽을 때 이제 얘는 뮤 얘는 뉴 혹은 누라고 읽는데 요 놈은 뭐냐 하면 뮤 성분 뮤가 0일 때를 계산하는 거는 누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우변을 보면 인덱스가 두 개잖아요. 두 개가 같이 똑같은 인덱스 같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다 썸메이션을 해줘야 된다. 0에서부터 누가 0에서부터 3까지 다 더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랗게 인덱스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놈들은 보통 내가 앞에 이제 썸메이션하고 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런 놈 생략하지만 요 누가 두 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 로렌츠 인덱스라고 하는데 로렌츠 인덱스가 연속적으로 똑같은 놈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놈은 썸메이션을 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썸메이션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repeated then indices 내가 그 반복되는 그 인덱스는 이렇게 썸메이션을 해줘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 컴포넌트를 계산하면 람다 1에 00 더하기 뭐 11 더하기 22 더하기 33 이런 식으로 더해줘라 이런 놈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3까지 다 더해줘라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볼 땐 좀 생소하지만 이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렬로 이런 놈이 이제 인덱스가 하나인 놈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인덱스가 두 개로 나타나는 놈을 우리가 그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행렬을 텐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행 1열, 1행 뭐 2행 3열 이렇게 인덱스가 두 개가 나타나는 게 이제 텐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인덱스가 위에 있는 놈 x 뮤는 x0 1, 2, 3 이런 성분 4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인덱스가 이게 위로 올라간 놈을 우리가 contravariant 4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덱스가 내려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인덱스를 내리는 것도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위에만 인덱스 붙이는 게 아니고 아래 인덱스 붙이는 것도 허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도 인덱스가 붙는 그 4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뮤 아래쪽에 인덱스가 붙으면 얘는 아래쪽으로 0, 1, 2, 3을 쓰면 되고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코베리언트한 4벡터다 이렇게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면 컨트라베리언트라고 얘기하고 인덱스가 아래로 내려가는 놈을 우리가 코베리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트 4벡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코베리언트하고 컨트라베리언트하고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베리언트 인덱스 아래쪽에 있는 놈을 위로 올려줄 때는 타임 컴포넌트는 그냥 올라가도 돼요. 그냥 올라가도 되는 똑같은 놈인데 스페이스 컴포넌트 공간의 성분은 인덱스를 위로 올려줄 경우는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규약이에요. 이제 그 4벡터를 할 때 4벡터를 정할 때 이렇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임 컴포넌트는 우리가 부호를 바꾸지 말고 공간 성분에 대해서 인덱스를 올려주고 싶으면 그때는 부호를 바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x0에 마이너스 x 벡터. x 벡터는 항상 공간 벡터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x 벡터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라베리언트하고 코베리언트는 타임 컴포넌트는 상관이 없는데 공간 성분이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공간의 그 인터벌,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로렌츠 변환이 되는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불변하는 양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S제곱이라고 하면 그놈을 제가 이제 X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X제곱은 우리가 그 4벡터로 나타내지면 X뮤 그래서 하나는 그 컨트라베리언트하고 하나는 코베리언트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곱해주는 건데 얘를 곱해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인덱스가 두 개가 같은 놈은 서로 이제 다 썸메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똑같은 인덱스가 반복이 되니까 뮤가 되는 거는 뮤를 0에서부터 1까지 다 더해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얘는 x0
x0 더하기 x1 x1 더하기 x2 x2 더하기 x3 x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란 얘기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x뮤 x뮤는 똑같은 인덱스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 썸메이션을 해줘라. 근데 내가 이제 여기는 인덱스를 갖다가 코베리언트한 인덱스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타임 컴포넌트는 변하지 않는데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x 위쪽 인덱스 upper index 스퀘어 마이너스 x upper index 1 스퀘어 마이너스 x2 스퀘어 마이너스 x3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로렌츠 변환된 프라임드 된 좌표계에서의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x 프라임 뮤 x 프라임 뮤 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프라임드 된 좌표계의 x 프라임 뮤를 계산해 주면 그놈은 x0 프라임 제곱 빼기 x1 프라임 제곱 더 빼기 x2 프라임 제곱 빼기 x3 프라임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x0 프라임, x1 프라임하고 x2 프라임은 두 개가 같은 놈이고 x1하고 x2하고 같은 놈이고 x0 프라임의 제곱 빼기 x3 프라임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이거 연산을 하면 잠깐 제 스크린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하면 감마 제곱은 공통인수로 묶이고 이제 x1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x0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x3의 제곱 그 다음에 x1 프라임 x2 프라임은 x1하고 x2하고 각각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계산이 금방 됩니다. 근데 이제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뭐냐면 요게 바로 1 감마 제곱분의 1입니다. 아까 그 우리가 감마라고 하는 게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감마 제곱분의 1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는 x0 제곱 빼기 x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 프라임 뮤를 해주면 얘는 x0의 제곱 빼기 x1 제곱 빼기 x2 제곱 빼기 x3 제곱 결국 뭐하고 같죠? x뮤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그냥 S좌표계에서의 S좌표계의 관찰자가 봤을 때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계산하나 아니면은 S라고 하는 관찰자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그 계산한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나 둘 다 똑같아요. 그런 놈을 뭐라고? 로렌츠 인베리언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놈을 우리가 로렌츠 인베리언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컨트라베리언트하고 코베리언트한 4벡터에서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양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 걸 하나 도입을 할게요. 매트릭 텐서는 말 그대로 텐서기 때문에 행렬입니다. 그 매트릭 텐서를 G뮤라고 읽는데 G뮤라고 하는 매트릭 텐서는 인덱스가 위에 뮤가 있거나 혹은 아래에 있거나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행렬이 지금 요거 이제 대각선 성분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시공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의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데 매트릭 텐서는 유니크한 게 아니고 시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매트릭 텐서가 좀 변합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주어진 텐서 매트릭 텐서는 그 스페이스 타임이 어떻게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타임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휘어진 공간에서의 매트릭 텐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나타내주는 요게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의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매트릭 텐서는 시공간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시공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구나라는 걸 나타내주는 하나의 정보를 주는 게 바로 매트릭 텐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실질 수학적인 테크닉은 뭐냐면 이렇게 이 컨트라베리언트한 놈하고 코베리언트한 놈을 그 자유자재로 그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매트릭 텐서예요. 예를 들면 x누라고 하는 컨트라베리언트한 4벡터를 x뮤라고 하는 코베리언트한 4벡터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g뮤라고 하는 매트릭 텐서를 곱해주면 돼요. 매트릭 텐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매트릭 텐서의 역할은
이 누라고 하는 인덱스 두 개가 서로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있죠. 요런 놈은 서로 이제 서로 컨트랙트가 된다. 서로 없어진다. 서로 이제 컨트랙트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놈이고 알자로 네트로 남는 건 하나는 위에 누가 있고 하나는 아래에 누가 있으니까 요 놈은 네트로 서로 이제 서로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컨트랙션이 되는 거고 알자로는 뮤라고 하는 인덱스가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네트로 나타나는 거는 x뮤, 아래쪽에 인덱스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인덱스 누라고 하는 인덱스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때 누라고 하는 놈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때는 g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라고 하는 인덱스가 밑에 있는데 그 놈을 위쪽으로 올리고 싶으면 g뮤라고 하는 매트릭 텐서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 누하고 서로 그 리피티드 되는 반복되는 인덱스는 서로 이렇게 컨트랙트가 되고 나머지 네트로 뮤라고 하는 놈이 하나가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x1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행 0, 그 0행, 1행, 2행, 3행 그다음 여기 컬럼도 행 열이니까 0열, 1열, 2열, 3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x1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x1이라고 하는 놈은 뮤가 1인 경우 뮤가 1일 때는 누는 반복되는 거니까 반복되는 거는 썸메이션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x1을 계산해주면 x1은 g1 0 g1 0 0 더하기 g11 더하기 g1 22 더하기 g1 33 이렇게 계산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뮤가 g뮤 x뮤라고 하는 건 뮤가 1일 때는 이렇게 계산해주고 뮤가 0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주죠? x0는 뭐 00 x0 더하기 01 x1 더하기 02 x2 더하기 03 x3 이렇게 계산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G1, 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G1, 0는 여기 1, 0니까 요 놈을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1행에 있는 놈. 1, 0는 0. G11은 마이너스 1, G12는 0, G13는 0.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0 곱하기 x0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1 더하기 여기 이제 0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 남는 건 뭐죠? 마이너스 x1만 남죠? 그러니까 위첨자로 x1인 놈은 아래 첨자에 마이너스 x1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이 일치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일종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도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S 제곱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제가 x뮤라고 했는데 x뮤를 g뮤로 인덱스로 올려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파랗게 쓴 제가 x뮤 아래 첨자 뮤를 위 첨자 누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x뮤는 g뮤 x뉴 이렇게 쓸 수 있죠. g뮤 x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두 번째 표현과 세 번째 표현은 같고 마찬가지로 제가 위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검정색의 어퍼 인덱스 위쪽 인덱스 x뮤를 g뮤로 표현해주고 싶으면 g뮤하고 x누 이런 식으로 인덱스 x누 아래쪽에 있는 인덱스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싶을 때 혹은 이 위쪽에 있는 놈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그 매트릭 텐서라는 걸 이용해서 어퍼 인덱스 x뮤는 g뮤 그 다음에 아래쪽 인덱스 x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표현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X제곱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모든 관측자가 로렌츠 변환으로 서로 연결된 모든 관측자한테 다 똑같이 불변하게 변하는 보이는 양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러한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invariant하다,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pace time interval is invariant under Lorentz transformation.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사건 사이의 시공간에 대한 인터벌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S제곱은 이제 하나의 공간, 그 다음에 하나의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공간 그래프는 Z, 이게 이제 X3에 해당되는 거죠. CT는 X0에 해당되는
그리고 CT하고 Z가 같다는 얘기는 이게 빛이 가는 경로입니다. 빛이 가는 경로. 빛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경로가 이 점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화살표를 따라서 빛이 가는 스페이스 타임을 진행하는 그 빛이고, 왼쪽으로 빛이 진행하면 왼쪽 화살표를 따라서 빛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원 공간이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이 가는 경로, 그 다음 요 놈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이 가는 경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델타 S라고 하면 얘는 뭐 그 두 지점, 시간의 지점, 공간의 지점, 그 차이가 델타죠. 델타 S 제곱은 델타 X0의 제곱 빼기 델타 X3의 제곱. 이걸 그냥 우리가 그런 그 로렌츠 그 4벡터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CTZ로 써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건 그럴 경우에는 델타 X0는 C 델타 T의 개념이고 델타 X3의 개념은 델타 Z의 개념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그 CT도 0이고 Z가 0인 지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또 다른 사건이 뭐 여기에서 하나 일어났다. 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두 사건 사이의 인터벌을 계산해주면 사건 2 빼기 사건 1은 요 공간적인 인터벌은 요만큼이 델타 Z, 그다음 시간의 인터벌은 요만큼이 이제 C의 델타 T. 두 사건의 인터벌이, 공간에 대한 인터벌이 델타 Z, 시간에 대한 인터벌이 C 델타 T. 그리고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공간의 인터벌이 델타 S의 제곱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의미하고 이 인터벌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두 사건의 시공간의 인터벌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C 델타 T의 제곱 빼기 델타 Z의 제곱, 혹은 델타 X0의 제곱 빼기 델타 X3의 제곱,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그림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걸 콘이라고 했는데, 이 콘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 지금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빛보다 빠른가요? 빛보다 빠르지 않죠? 그러니까 빛이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 빛보다 느린 놈들은 어떻게 되냐면 빛이 1만큼 갈 때 시간이 Z가 1일 때 CT가 1만큼 가는 게 빛이지만, 우리가 그 CT가 1만큼의 시간이 경과했을 때 우리가 1만큼 못 가잖아요. 빛보다 빠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은 다 요 콘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1만큼 갔을 때 우리는 요만큼 밖에 못 가는 거지. 질량을 가진 놈은 빛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요 콘, 지금 제가 음영 처리한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요 사건 자체는 지금 우리 같은 그 질량을 빛보다 느린 물체에 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C 델타 T가 델타 Z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타임 컴포넌트가 스페이스 컴포넌트보다 당연히 클 테니까 델타 S의 제곱은 0보다 큽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time like라고 얘기를 합니다. time like interval. 그래서 모든 사건 2는 요 콘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인과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적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물리적인 프로세스는 다 time like interval을 따릅니다. 그때 만약에 델타 S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점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C 델타 T의 제곱이 델타 Z의 제곱. 그 놈을 델타 S가 0으로 만들 수 있는 놈은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다. 그때 이제 사건이 여기 이 점선상에 있어야 되겠죠. 사건 2가 점선상에 있어야 되고, 그때 인터벌 델타 S는 0이 돼야 되고, 그때는 우리가 light like interv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건 2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콘 표면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표면에 존재하고. 그럼 사건이 바깥에서 벌어졌다. 여기에서 만약에 벌어졌다고 하면 시간이 그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 2가 여기 있으면 시간이 1만큼 진행했는데 공간은 1만큼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 빛보다 더 빠른 놈이 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약에 사건이 콘 바깥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델타 S가 이 경우는 타임 컴포넌트보다 스페이스 그 인터벌이 더 커져가지고 요 델타 S가 델타 S 제곱이 네거티브가 되고 그때를 우리가 스페이스 라이크 인터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콘 바깥에 사건 2가 존재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인과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빛보다 빠른 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서로 그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사건은 이제 타임라이크 사건이다. 우리처럼 빛보다 느린 존재들이 만들 수 있는 사건은 타임라이크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언뜻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보통 1+1으로 그렸는데 이런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라이트 콘 다이어그램 혹은 라이트 프론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요 콘을 따라서 진행하는 사건을 라이트 라이크 콘 안쪽에서 벌어진 사건을 타임 라이크 그다음에 콘 바깥에서 벌어진 사건을 스페이스 라이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타임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건, 이러한 선들을 그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선이다, 월드 라인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질량을 가진 놈은 이렇게 콘 안에서 타임라인 안에서 이렇게 월드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무의 4벡터, 우리가 4벡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이무의 4벡터, A뮤라고 하는 4벡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A뮤라고 하면 뮤가 인덱스가 0, 1, 2, 3 다 간다는 얘기죠. 타임 컴포넌트도 있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도 있고 그런 놈들은 다 로렌츠 변화를 이렇게 만족을 해줘요. 그래서 A뮤 프라임은 램다 뮤누 A누 이렇게 돼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누 인덱스가 서로 이제 하나는 위쪽 같은 인덱스가 반복될 때는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에서 반복이 돼서 요 놈이 서로 컨트랙트가 되고 R자로는 뮤가 하나만 달랑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변도 인덱스가 뮤가 위쪽에 이렇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그 로렌츠 변화를 쓰면 인덱스가 좌변하고 우변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위쪽에 있는 컨트라베리언트하고 코베리언트한 놈을 서로 연결해주는 놈이 위에 있는 인덱스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을 때는 이 매트릭 텐서 G뮤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고 G뮤, A뮤 해주면 이 놈이 두 개가 서로 컨트랙트가 돼서 네트로 A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인덱스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싶으면 G뮤, A뮤에서 이게 뉴가 서로 컨트랙트가 되고 R자로 이렇게 뮤가 남아서 이때는 인덱스가 네트로는 좌변은 A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런 그 매트릭 룰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뮤, B뮤, 이제 컨트라베리언트하고 코베리언트를 이렇게 같은 인덱스로 곱해준다는 얘기는 하나 A뮤가 위쪽에 B뮤는 아래쪽에 있는 놈은 A뮤가 아래쪽에 B뮤가 위쪽에 있는 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뮤 B0 더하기 A1 B1 더하기 B1은 이건 더하기 B1 할 때는 아래쪽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 마이너스 B1에서 인덱스를 올려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A뮤 B뮤는 A0 B0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1 B1 빼기 A2 B2 빼기 A3 B3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그 생소한 거지만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프랙티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놈은 내가 이제 A0, B0는 곱해주고 A1, B1은 마치 이제 X 곱하기 X 더 빼기 Y 곱하기 Y 빼기 Z 곱하기 Z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는 A 벡터 닷 스칼라 프로덕트 A 닷 B A 닷 B가 뭐죠?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가 스칼라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한 스칼라 프로덕트의 개념이고 타임 컴포넌트 빼기 그 스페이스 컴포넌트가 이렇게 주어지고 요 놈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건 정의를 짝대기 3개가 있는 건 이런 걸 내가 요렇게 쓴 놈은 그냥 4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같은 개념이에요. 4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A.B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공간, 그걸 이제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의 4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A.B는 A뮤, B뮤의 개념이고, 그때 그걸 계산해주면 타임 컴포넌트는 서로 플러스로 곱해주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마이너스로 곱해줘라 라고 하는 그 기호입니다. 약속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놈을 a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 s제곱, x뮤, x뮤 같은 이제 똑같은 놈을 그 스칼라 프로덕트로 해주면 얘는 타임 컴포넌트의 제곱 빼기 스페이스 컴포넌트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그게 이제 x뮤, x뮤 혹은 뭐 a뮤, a뮤를 계산할 때는 스페이스 컴포넌트, 타임 컴포넌트의 제곱 빼기 스페이스 컴포넌트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 이제 타임 컴포넌트하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를 비교해서 타임 컴포넌트가 스페이스 컴포넌트보다 더 인터벌이 더 길면 그게 a제곱이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때는 time like. 그 다음에 타임 컴포넌트하고 스페이스 컴포넌트의 인터벌이 같아서 a제곱이 0이 되면 그건 이제 right like.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컴포넌트 인터벌이 타임 컴포넌트보다 더 클 경우, 이 바깥에서 사건이 벌어질 경우는 빛보다 빠른 사건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a제곱이 네거티브가 돼서 그런 놈을 그러니까 스페이스 li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어디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고유시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고유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맛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델타 S제곱은 타임 컴포넌트의 제곱 빼기 스페이스 컴포넌트의 제곱. 이건 이제 1 플러스 1 1차원 시간, 1차원 공간에 대해서만 봤을 때의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인데 얘는 모든 로렌츠 변환하는 관측자에 대해서 다 똑같이 관측하는 게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라고 했죠. 이게 로렌츠 불변하는 양입니다. 이걸 4차원으로 제가 4차원 시공간으로 확장을 하면 그냥 뭐 쉽죠. 뭐 그 델타 x 델타 y를 넣어주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델타 s를 계산해주면 이건 제곱이니까 델타 s는 스퀘어 루트에 타임 델타 x0의 제곱 빼기 델타 x1의 제곱 빼기 델타 x2의 제곱 빼기 델타 x3의 제곱. 이게 스페이스 타임 시공간에서의 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델타 x0는 c 델타 t, x0는 ct니까 c 델타 t의 제곱 빼기 얘는 이제 x1은 x, y, x2는 y, x3는 z니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 인터벌은 그러면 뭐냐면 요 인터벌은 우리가 렐러티브하게 움직이는 그 v의 속력으로 그 vx의 x 성분으로 움직이는 때의 인터벌이잖아요. 델타 x는 vx의 델타 t, 델타 y는 vy의 델타 t, 그다음에 델타 z는 vg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놈을 공통인수로 다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델타 t를 뽑아내고 c까지 제가 뽑아내 볼까요? c까지 뽑아내고 c하고 델타 t를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얘는 c 델타 t의 스퀘어 루트의 1 빼기 c제곱의 vx의 제곱 v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g 제곱이 되고, 요 놈이 그냥 v의 제곱이 되겠네요. 요 놈이 이제 v 제곱이 돼서 c 델타 t는 스퀘어 루트의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이 되고, 이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이 1 빼기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1 오버 감마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감마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뭐냐면 델타 s는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감마분의 c 델타 t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감마분의 c 델타 t, 감마분의 c 델타 t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 얘는 제가 c 곱하기 델타 타우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c 곱하기 델타 타우. 그럼 이제 델타 타우는 로렌츠 불변한, 델타 s는 로렌츠 불변하는 양이라고 했죠. 모든 관측자가 똑같이 관측하는 양이 로렌츠 불변하는 양이다. 그리고 빛의 속력도 모든 관측자가 똑같이 관측하잖아요. c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델타 타우라고 제가 정의한 양도 모든 관측자가 똑같이 정의하는 양입니다. 근데 델타 타우가 뭐냐면 뭐죠? 감마분의 델타 t, 감마분의 델타 t가 바로 델타 타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했던 고요시간입니다. 고요시간. 고요시간은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이 고요시간이라고 했죠. 그 고요시간은 그 고요시간을 측정한 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관측자도 그 고요시간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로렌츠 불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델타 타우는 감마분의 델타 t를 우리가 프로퍼 타임 혹은 고요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이 델타 타우가 델타 s와 마찬가지로 로렌츠 불변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똑같이 모든 관측자가 동의해주는 양, 모든 관측자가 똑같이 그래 델타 타우는 3이면 그 3이 맞아 라고 인정해주는 양, 그게 바로 로렌츠 불변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퍼 타임, 고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론적인 뭐 에너지, 운동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